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는 네오비 동서남북에서.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미나입니다.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보다 현장의 진짜 분위기는 어떠한지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 꼭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좋을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박정재 공인중개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박정재 공인중개사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년산나라 대표 박정재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켰습니다. 보도자료에 대한 내용이고요. 보도자료에 대한 내용이 뒤에 보시면 Q&A가 있습니다. 그 Q&A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이 Q&A 뿐만 아니라 백년산 근처에 있는 부동산들에 대한 전월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내용도 마지막에는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면 요즘 전월세 시장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구나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했다라고 하는 보도자료입니다. 국정과제인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통해서 임차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대인과의 균형 잡힌 권리관계를 재정립했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1회 계약갱신을 통해서 총 4년 동안 안전하게 임대하실 수 있는 권리와 그 계약갱신 시 폭등하는 임대료를 제한하기 위해서 5% 내로 제한해서 폭등을 막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임대차의 주요 내용은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대한 계약갱신 청구권은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고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루 갱신을 거절했으면 임대인은 들어오실 수 있고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상정액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특별한 내용들이 없는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관련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총 부여되는 계약갱신 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2년간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도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로 보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개정 법률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에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하는 것이죠. 임대인이 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최초의 전세계약을 맺었고 묵시적으로 2021년 9월까지 갱신된 경우라도 임대인 갑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께서는 혹시라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청구하시는지에 대한 여부를 꼭 확인하셔서 이 부분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법 시행 시 잔존기간이 남아있으면 모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능하다고 하고요. 기존 계약 연수에 상관없이 1회 2년 만에 계약갱신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행사가 가능하니 임차인분들도 이 내용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 시행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라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월 전까지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계약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3자와 계약이 기체결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갱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3자를 위한 내용이겠죠.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제3자와 체결했다는 내용들을 명시적으로 입증하셔야 되고요. 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시행 이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권이 부여되고 임대인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명시적으로 저거하지 않는 말이죠. 계약갱신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의 계약갱신만 거절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계약이 없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과 합의를 통해서 이미 계약을 갱신한 경우 개정 법률에 따른 계약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케이스가 되게 좋아서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요. 2018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전세 계약을 맺었고 상호 합의로 22년 9월까지 갱신을 실시하면서 임대료를 8% 증액한 경우라면 임차인 갑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고 5% 미만으로 임대료를 조정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8% 증액을 한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면서 만료 시점인 22년 7월에 계약갱신 요구권이 한 번 더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임차인분들도 한번 지금 만약에 5% 이상의 금액으로 계약을 연장하셨다면 이 케이스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신한테 유리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체크하셔서 선택하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임차인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임차인이 2기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에 의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의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 기간,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에 대한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내용이고요. 임대인은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와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에도 계약갱신을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계약은 계약갱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사유이기도 하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하면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되냐면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보하고 입주해야 합니다. 거주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상한은 5% 내입니다. 언제 적용되냐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요구를 하면 5%를 무조건 올려줘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고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일 뿐이고요.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5% 이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지자체에서 아마 설정을 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시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세에서 월세의 전환은 임차인의 동의가 없는 한 불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이제 어떻게 또 바뀌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할 수 없는지 그렇지 않고요. 임차 중인 주택도 매도에는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집 주인이 바뀌고 기존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6개월에서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계약의 연속성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처리하신 것 같습니다.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었고요. 바뀐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능하다고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의 갱신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말도 많았던 지금 임대차 3법이라는 내용으로 나왔었는데요.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과 그 다음에 임대료 상한에 대한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올 때마다 임대인들은 굉장히 많이 불안해 하셨습니다. 소급 적용이 되느니 어쩌느니 등등등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깜깜한 상태에서 임대인들은 상당히 많이 불안해 하셨고요. 이러한 전월세 시장에서 임대인들은 임대를 놓기를 많이 꺼려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없는 전세들은 전세금이 많이 올라갔고요. 그러한 전세금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전세가는 생각보다 많은 금액대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분들은 지금 생각지도 않은 주거 비용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누구를 위한 법인지 향후에는 정말로 임차인들에게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법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빠르게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임대료 상한 5% 때문에 현재 임차인 분들께서는 전세를 내놓고 이사 가시기 어려워하실 거고요. 임대인 분들도 임대를 놓기 많이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당장 이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빠르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전세가 있는지를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백년산나라부동산에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대 3법 중에 2개인 계약갱신 청구권과 임대료 상한 제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31년 만에 바뀐 주택임대차 보호법. 현재 부동산 시장에 다양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집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흔들흔들하고 불안불안하고 참 그렇습니다. 내 집이든 남의 집이든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그런 날이 참 왔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 속에서 현명한 선택하셔서 잘 풀어나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미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